남자가 무릎 꿇고 반지 주고 "나랑 결혼해 줘." 이렇게 프로포즈 하잖아요. 그거 사실요 생물학적 본능에 어긋난 행동이에요. 남편 외도로 자존감이 바닥이었는데 마음의 위로가 되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도 있어요. 모르는 것도 많이 알았고요. 서열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아직 마음이 잘 안 따라와요. 진화생물학이랑 부부관계 회복 듣고 있어요. 내리사랑하려고 하는데 금전적인 부분에서 저한테 의지하는데 그것도 해결해 주면서 내리사랑해야 하나요? 남편이 이제 금전적인 부분을 의지한다. 그러면은 내리사랑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 많이 벌어오라고 압박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치 이런 거죠. 내리사랑이라고 하면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 자식이 예를 들어 공부를 못 해요.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 다 동시에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내 자식이 공부를 못 해도 괜찮다. 난 그래도 내 자식 사랑해.' 하지만 내 자식한테 사랑은 하지만 공부를 하라고 압박은 할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 자식이 성장하고 내 자식이 더 좋은 대학 가고 내 자식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남편을 사랑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돈을 잘 못 벌어요. 그래도 '난 남편을 사랑해.' 하지만 돈을 벌어오라고 더 많이 경제적인 성장을 하라고 압박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만 남편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적 자신감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리사랑을 하면서 '돈 못 벌어와도 괜찮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오라고도 요구는 하셔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화생물학이랑 외도해법 25, 20단만 듣지 마시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 인간관계 리프로그래밍 관계부터 들으십시오. 인간관계 들으시고 남녀관계 들으시고 부부관계 들으시는 게 순서적으로 맞아요. 순서적으로. 물론 이제 진화생물학이랑 이제 부부관계 회복 그 강의만 들어도 되는데 그거만으로는 이제 앞에 기초가 잘 안 닦여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의 순서가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이 흘러가는 것처럼 예를 들어 가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여름을 건너뛰고 봄, 가을 이렇게 넘어갈 수 없잖아요. 학교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고등학교로 갈 수 없잖아요. 물론 고등학교만 바로 입학해서 똑똑한 아이들은 성적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게 맞다. 따라서 인간관계 리프로그래밍, 남녀관계 리프로그래밍, 그리고 부부관계 리프로그래밍 순서대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3064님 질문 주셨네요. 저는 38, 남친 40이고 사귄 지 5개월 되었는데 결혼 얘기를 안 꺼내서요. 우리 초딩처럼 재밌게 놀기만 해요. 결혼 생각은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수동적인가요? 예, 너무 수동적입니다. 그 미디어에서요. 그 영상 보면은 남자가 무릎 꿇고 반지 주고 나랑 결혼해 줘 이렇게 프로포즈 하잖아요. 그거 사실요. 생물학적 본능에 어긋난 행동이에요. 실제 모든 짝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여자가 리드해야 맞습니다.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고 프로포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생물학적인 본성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행복해요. 근데 남자가 무릎 꿇고 다이아몬드 반지 주면서 막 프로포즈 막 음악 깔고 막 장미꽃 피어지고 흐트러지게 막 이렇게 널어 놓고 그거는 원래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막 이렇게 어떻게든 해 보려고 하는 건 굉장히 서열이 낮은 남자들이 그 여자를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행동이고, 그리고 원래 남녀 관계에서 모든 짝짓기의 결정권은 여자가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프로포즈하고 여자가 "너 나랑 결혼하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냥 담백하게 "오빠랑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은가요? 예, 그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결혼하자고 요구하시면 돼요. 결혼하고 싶으시면 여자 쪽에서 먼저 요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원래 짝의 결정권은 여자가 들고 있습니다. 그걸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극단적이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가 알아서 해 주길 바라고 남자가 짝짓기 결정권을 극단적으로 갖고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강간이 되는 거예요. 그 서세원 씨가 그 부인분하고 어떻게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그 부인분이 19살 땐가 20살 땐가 그 어린 아가씨를 차에 태워서 막 이렇게 협박을 했대요. "너 결혼 안 하면 죽이겠다."고. 같이 자살한다고.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어떻게 됐어요. 서정희 씨가 서세원 씨한테 실제로 많이 그 압박을 받으면서 사셨잖아요. 그런 결혼 관계가 된다니까요. 옛날엔 그런 경우 많았어요. 남녀 관계에 대한 역기능이 생겨 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리드하고 막 마초 같은 남자가 여자 뭐 이렇게 보쌈해 가고 막 이런 생각을 해야 멋있는 남자라고 생각해서 남자들이 여자한테 그렇게 하고 또는 여자들이 그걸 기대하고 그래서 맞고 사는 여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맞고 사는 여자. 그러니까 남자가 관계를 리드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고 사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지 않으시면은 여자가 관계를 리드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3년 차입니다. 남편에게 정이 없어요." 남편에게 정이 없으신 거는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사랑하시면 돼요. 사랑하시면 됩니다. 혹시 결혼 전에 다른 남자 만나 보셨습니까? 보통 이제 결혼 전에 남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남편한테 정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남자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 비교 대상이 있어야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 전에 뭐 A란 남자, B란 남자, C란 남자 이렇게 여러 남자를 만나 보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아유 그래도 이놈이 제일 낫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내는 그런 게 쉬워지거든요. 아니요. 국제 결혼입니다. 예 그렇죠. 그 남자 경험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기 전에 남자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비교 상대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 말고 막연하게 더 좋은 남자가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아 이 사람 말고 더 좋은 남자가 있을 거야.' 막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하십니다. 그 "해외를 나가 봤더니 내가 애국자가 됐다." 이런 말씀하고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만 계속 살다 보니까 이게 지루한 거예요. 30년 40년 살다 보니 대한민국이 지루해. 그러다가 이제 뭐 해외로 출장을 가서 막 한 달을 있다 왔어. 또는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일 때문에 막 이렇게 다녔어. 그러면서 거기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어. 그러면서 대한민국 딱 들어왔더니 '야 여기가 천국이야.' 그래서 '야 대한민국이 역시 그 굉장히 좋은 나라야.' 그러면서 '애국자가 됐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른 나라의 경험이 있어서 애국자가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없으셔서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남자 경험이 없어서 남편한테도 정을 못 주시는 겁니다. 제가 연애 때는 양다리도 걸치고 바람도 펴 보고 하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남자 경험이 별로 없으면요. 결혼하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래 가지고 내 남편이 좋은 사람인데도 후진 남자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 상담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야 보통 남자야." 근데 아내분이 하는 얘기가 남편이 완전 쓰레기 같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야. 근데 얘기하는 거 곰곰이 들어보면 남자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 일반적인 남자의 성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남편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편이 뭐 가스라이팅을 한다. 남편이 뭐 자기애성 인격장애다. 뭐 반사회성이 있는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용어 갖다 붙이면서 남편에 대한 오해를 해요. 근데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결혼 전에 남자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극단적으로 어떤 말씀까지 드리냐면 "차라리 애인을 한 명 사귀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제가 바람피라고 이제 권유를 하는 거긴 한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다른 남자 만나 보잖아요? 그러면 '아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구나.' 그러고 다시 마음이 다시 남편 쪽으로 돌아온다고. 그런 일들까지 생겨요. 8W7M 님 질문 주셨습니다. 대 사별, 서로 사별인데요. 이런 남자는 처음이라 도대체 뭔지 꾸준히 연락은 없고 거리가 멀긴 한데 연락이 없어서 보자고 했더니 덥석 만나자고 하고 꾸준함이 없길래 또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마음이 있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근데 여름 휴가를 가자고 해서 "박은 어렵다. 우리가 무슨 사이도 아니잖아." 했죠. 무슨 마음일까요? 제가 가벼운 외모도 사회적 지위도 낮지는 않은데 저랑 연애할 마음이 없는 거죠? 예 지금 8W7M 님 같은 경우에는요. 뭐 하나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남녀 관계에 있어서 관계는 여자가 리드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랑 연애할 마음이 없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남자가 나에게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저 남자가 나를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지? 나랑 연애할 마음이 없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두 분 다 50 대인데 뭐 이렇게 여자한테 적극적이겠어. 20대 때나 그 진짜 발정난 개처럼 여자한테 막 쫓아다니고 막 이러지. 저도 지금 만약에 뭐 사별을 하라고 그래서 여자를 다시 만나라고 한다? 그렇게 적극적일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뭐 결혼 생활도 해 봤겠다. 뭐 내가 여자한테 매달린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저 사람이 살자고 하면 살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남자 나이 50 정도가 되면 되게 여유가 생겨요. 왜냐하면 사회적 위치도 있죠. 돈도 있죠. 시간적 여유도 있어요. 20대 때 같지 않아요. 20대 때는 진짜 그 섹스에 모든 걸 바치는 나이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모든 걸 올인을 하는데 50대 남자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리드해야 되는 게 맞아요. 모든 관계는 여자가 리드해야 되는 겁니다. 남녀 관계에서 여자가 리드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폭력적인 관계예요. 남자가 리드하는 관계는 폭력을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그 남성분이 폭력적인 남성이 아니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좋으면은 8W7M 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리드하셔라, 그 남자가 좋으면. 그런데 저 남자가 굳이 안 만나도 된다 그러면 그냥 "야 우리 만나지 말자."라고 얘기하세요. 그거 뭐야 뜨뜻미지근하게. 아니면 그냥 친구처럼 지내든가. 근데 저 남자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리드하십시오. 여자가 리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남편이 여자 나오는 술집에 자주 가서 싸울 때 저에게 남자 세계를 몰라서 그런다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해요? 예, 쫓아내십시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나요? 쫓아내세요. 남자가 여자 나오는 술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뭐라고 했더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대놓고 부인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데 왜 사십니까? 그렇죠? 쫓아내세요. 그리고 쫓아낼 능력을 키우세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 능력을 키워요? 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간관계, 남녀관계, 부부관계 요렇게 3 단계 강의를요 순서대로 들으세요. 그러면 그 능력이 생겨요. '이런 남편 찍소리하지 못하는 남자 조련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지금 남편의 태도가 아내를 개무시하는 태도잖아요. 여자 나오는 술집 가서 싸우면은 "어 미안하다 여보 나 다시는 안 갈게." 설령 뒤에 가더라도 몰래 숨어서 가더라도 그 앞에서는 "어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갈게." 이래야지, 잘못을 했으면. 그런데 어깨 딱 펴고 "네가 남자를 몰라서 그래.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 부인을 개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왜 무시당하고 사세요? 무시 안 당하고 남자를 리드하고 조련을 하는 여자가 되셔야 돼요. 남편분한테 개무시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잘못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왜 남편이 잘못이 아니냐고 하냐면 상대적인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개무시하고 여자 나온 술집도 대놓고 가고 암탉이 오면 집안이 망한다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니까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렇게 개무시를 당해도 절대 남편한테 찍소리 못 하거나 또는 남편 눈치를 보고 싸움을 피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기죽어 있고 남편이 큰 소리 한번 치면 깨갱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 되셔야 됩니다. 남자를 리드하고 남자를 조련할 수 있는 강한 여자가 되세요. 그래야만 남편이 찍소리 못 합니다. 그럼 그런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홈페이지 들어서 강의 듣고 과제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